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25강 교육 학교 진로입니다. 25-1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5-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녀가 여러분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복잡하다. 이러한 단절은 여러분의 행동이 자녀에게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노력에 대해 재정적으로 충분히 보상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이 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여러분이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매우 다른 가치가 생기리라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행동이 가치를 명확하게 표현하는지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자문해야 한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어떤 가치 메시지를 받고 있는지 물어보라. 예를 들어 여러분은 아빠 또는 엄마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그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 이 글 25-1번의 소재는 자녀에게 가치 전달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와 자녀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가치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것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양육에 있어서 인식된 가치와 의도된 가치를 조정하기. Coordinating perceived and intended values in parenting입니다. 따라서 25-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2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5-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는 것은 창의성의 기초이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많은 문제의 경우 그 이상의 무언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능력, 즉 문제를 재구성하여 뜻밖의 통찰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흔히 이것은 사람이 문제나 프로젝트에 고심하다가 잠시 그것을 제쳐두었을 때 발생한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문제로부터 떨어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종의 무의식적인 문제 해결 과정인 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믿는다. 사실 그것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부화는 개인이 문제를 제쳐두기 전에 더 긴 준비 기간이 선행할 때 더 도움이 된다. 잠시 문제를 떠나 있는 것은 아마도 엄격한 사고방식을 중단시켜 여러분은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하고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창의성은 동기부여와 끈기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식, 유연성,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 글 25-2번의 소재는 창의성의 요건입니다. 문제나 프로젝트에 대해 고심하다가 잠시 그것을 제쳐두었을 때 창의성의 요건인 유연한 사고와 아이디어의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가면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Living the Problem for a Time입니다. 따라서 25-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컬처노트 인큐베이션 이펙트 부화 효과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던 생각을 무의식 상태에서 재조합하여 갑자기 해결책을 발견하거나 여러 번 시도 후에도 문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것을 일정한 시간 제쳐두었다가
다시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책을 발견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25-3번 보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5-3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호주 원주민과 아시아계를 포함한 많은 다른 문화에서는 특히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경우 이것은 무례의 표시가 될 것이다. 가정과 학교의 신념이 다를 때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개인의 행동이 해당 개인의 관점과 다른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될 때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멜콤과 그의 동료들은 주류 호주 교실에서 호주 원주민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했다. 서구 앵글로 문화에서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존중의 표시이자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호주 원주민과 아시아계를 포함한 많은 다른 문화에서는 특히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경우 이것은 무례의 표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교사는 눈맞춤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 출신의 학생들이 듣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눈맞춤이 자신의 문화에서 존중을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것을 고집하는 교사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그 교사는 존중받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추정할 위험을 감수한다. 이 글 25-3번의 소재는 눈맞춤의 문화 간 해석 차이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일부 호주 원주민과 아시아계를 포함한 많은 다른 문화에서는 이것, 눈맞춤을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면 무례의 표시가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주어진 문장이 however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이 문장 바로 앞에는 눈맞춤이 존중의 표시가 되는 문화적 해석이 있어야 하고 바로 뒤에는 눈맞춤의 문화적 해석 차이에 대한 몰리해가 가져올 수도 있는 오해 상황이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5-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